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지금 이 SMR 관련해서 돌아가는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이 SMR이 2028년이나 뭐 상용화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벌써 올해부터 SMR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SMR 프로젝트에는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업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전력망 확보의 전쟁에 어떤 서막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력망에 대한 어떤 이 인프라 전쟁은 결국에 AI라는 이 서비스가 뭐예요? 이 산업 자체가 이런 현상들을 촉발시켰습니다. 그죠? 이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이유, 원전에 어떤 르네상스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AI 때문입니다. 자, 이 AI가 일반적인 어떤 포털 검색,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서 포털 검색을 하죠. 여기서 한 번 검색하는 게 AI는 전력을 10배를 사용합니다. 한 번 검색할 때 전력보다 AI는 그 10배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력이 많이 필요할까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력만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그죠? 택도 없다. 자, 그래서 이 원전이라든지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해상풍력 쪽은 예외를 두고 있지만 그 외에는 원전 쪽을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원전 쪽.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결국에는 뭐예요? SMR 관련해서 북미와 유럽 쪽에 대규모 SMR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규모에. 그죠?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버노바와 히타치 쪽에 참여한 합작 투자로 총 200억 달러, 27조 원이 넘는 SMR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고요. 그죠? SMR 관련된 프로젝트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아마존이 원전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원전 투자가 뭐예요?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누가? 아마존이. 그죠? 미국 전력회사와 함께.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자, 구글에 대한 내용이 제가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구글. 자, 이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구글. 그죠? 구글, 아마존, 메타, 다우케미컬 이런 기업들도 SMR 생태계에 뛰어들고 있다. 민간 투자 유입이 급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글 같은 기업들, 아마존 같은 기업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는 이 SMR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SMR 관련해서 지금 1등 기업이 누구냐? SMR을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고 이거를 가장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 누구냐 했을 때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에 관련해서 원탑이라는 거예요. 넘버 원이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SMR 파운드리 기업으로 유일한 명칭을 얻은 기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유일의 SMR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지금 미국의 3대 원전 기업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이쪽으로 SMR을 모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SMR에 대한 어떤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SMR의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쫓아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SMR이 상용화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호재죠. 왜?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기 전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1년 동안 SMR을 12개 이상, 그리고 3년 이내로 20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기업들이 1년 동안 한 개 만들까 말까 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벌써 1년 동안 12개를 만들고 있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죠. 이미 선점에 나가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 좋은 조건들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자, 오늘 21선 이평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봉 캔들이 나왔고 양봉 캔들의 윗꼬리 자리가 달렸어요. 오늘 양봉 캔들 윗꼬리 달려있는 양봉 캔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21선 이평선 재돌파가 나온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조정을 예쁘게 받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뚫어주고 강하게 올라가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런 식의 흐름이 안 나올지라도 이 조정의 흐름이 좀 더 힘들게 골파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빠질지라도 오히려 땡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분석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기본적인 분석이라 함은 모멘텀적인 분석, 그리고 산업적인 분석,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이슈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했을 때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아직도 이 원전 산업의 초입 단계에 있고 이 원전 사이클 자체가 앞으로도 꺾이지 않을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안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AI는 어차피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경쟁에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중국이 계속 AI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저전력 AI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중국에서. 근데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전력망을 사용하는 고성능 AI를 만들고 있는데 서로 맞붙고 있는 거예요. 붙고 있다. AI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 AI 전쟁에서 패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AI 자체가 대규모의 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필요한 거예요. 인프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후 전력만 교체해가지고 50%만 교체해도 900조 원. 그죠? 100% 교체하면 1800조 원. 거기다가 원전에다가 500조, 600조 그 이상을 쓰고 있고 SMR에다가도 얼마 전에 예산 승인해줬고 그죠? 거기다가 지금 AI 쪽에도 600조 이상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트럼프의 계획은 중국한테 어떠한 산업도 밀리지 않겠다. 특히나 4차 산업의 핵심인 AI 쪽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I의 원활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원전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대안. 이 원전보다 이 재생에너지나 뭐 풍력발전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원전보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죠?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만들고 구축하고 효율성 면에서 따져봤을 때 원전이 효율성이 훨씬 좋고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 바이든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를 같이 정책을 이어가면은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어갔었던 내용들이 풍력발전, 그죠? 해상 풍력발전 이런 쪽은 트럼프가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때마침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상 풍력 관련된 뭐요? 발전기 사업은 또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호재가 나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메가와트짜리 해상 풍력 발전기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었죠. 근데 트럼프가 때마침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원전이 사실 대안이 있으면은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 원전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정책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서 원전이 침체되는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과거에 2차 전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에코프로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다 주가가 빠졌죠. 자, 이 빠졌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트럼프가 막 대통령 대선 있기 1년 전부터 내가 대통령이 되면 2차 전지 보조금 다 폐지시킬 거야. 그죠? 이런 얘기하고. 그죠? 왜냐면 이때는 이미 바이든이 정권을 잡은 지 꽤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고점 자리에서부터
계속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왔었고 특히나 이 배터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이거를 더 더해줬죠. 그죠? 안 좋은 분위기를 더해줬죠. 배터리가 계속 불이 나고 어떤 불안정한 모습들, 전기차가 불안정한 모습들, 아직 완벽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고 전기차의 판매율이 예상치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계속 IRA 법안을 폐지시키겠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시키겠다, 그죠? 전기차 만들고 있는 자기들 땅에 있는 뭐 자동차 회사들 보조금 지원해주지 않겠다, 세액 절감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주가가 쫙 빠진 거죠. 근데 지금 원전은 달라요. 왜? 트럼프가 벌써 그죠? 올해부터 집권을 했고 2025년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있고 트럼프는 AI의 어떤 전력 대안으로 원전을 콕 집었다는 거. 원전.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원전을 그냥 올인하고 있습니다. 원전에다가. 결국에 AI 서비스에서 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전력망에 대한 어떤 확보를 이걸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원전은 트럼프 임기 동안 4년 동안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아무리 이게 선반영될지라도 2026년 상반기까지는 원전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기술적 분석도 조금 이따 도와드리겠지만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본적인 분석이 끝났다면은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 빠졌을 때 이게 무슨 자리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손절할 겁니까? 손절할 거예요? 이거는 단타쟁이들이나 단타 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타를 치는 종목이 아닙니다. 단타 칠 거면 다른 종목으로 치죠. 그죠? 얼마나 뭐 순간 테마주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적으로 올랐다 떨어지는 종목들. 차라리 그런 종목들이 더 재밌죠. 단타 치기에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타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뭐 이탈이 발생됐다고 해서 위험하다, 팔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원전 관련주 중에 대한민국의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SMR 파운드리 1등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가가 빠지더라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땡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해요. 타점. 어떤 타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조금이라도 밑에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타점.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폭등이 나왔을 때 2차 폭등 구간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 텔레그램 방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지속적인 타점을 실시간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어요. 7월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타점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여기에 입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두산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1268명에다가 입장 요청건이 500건이 넘게 또 쌓였어요. 자, 이분들 다 확인해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쭈루룩 나옵니다. 매일같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늘도 어제도 엊그저께도 그죠? 월요일에도 주말에도 계속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언제부터 대응을 도와드렸어요? 2024년 11월 달 보이세요? 눌러서 보시면은 2024년 11월 22일 보이시죠? 제가 조선주와 이때 원전 관련주를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주 원전 에너지 관련주는 조정 나올 때도 제가 흐름 살아있다고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죠. 11월 달에. 그리고 트럼프 정책 수혜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요?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250%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자, 이렇게 꾸준하게 알려드렸어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최초로 완전히 바닥자리에서부터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언제요? 주가가 어디 있었어요? 11월 달 말 이때요. 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11월 달 말이면 이쯤인데 이때 제가 추천을 드렸다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나서 저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주가가 빠졌으니까.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더 사야 된다. 물량 더 모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2차 매수 타점을 또 드렸습니다. 2차 매수 타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검색해 보시면은 2차 매수 타점 언제 드렸어요? 2월 24일. 보이시죠?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2월 24일. 이것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왜? 제가 여기서 실시간 대응을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2월 24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말씀드리고 사진으로 아주 친절하게 올려드렸어요. 이때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매수 추천. 사진이 왜 옆에 컴퓨터에 뜨지? 자, 보이시죠? 갑자기 사진이 제가 모니터가 두 개인데 오른쪽에 떠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25,700원. 사진도 사이즈가 갑자기 자, 보이시죠? 25,700원 이 노란색 박스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급등 나와줬다. 제가 급등 나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2월 달에 매수 타점을 드린 거예요. 드리고 급등 나와줬다. 그래서 딱딱도사 영상을 잘 보시고 타점을 받으시면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럴 때 바닥에서 추천드리려고 주가가 엄청나게 200% 넘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와드리고 있고 아직도 홀딩 사인 드리고 있고 아직도 타점을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근거를 아시겠나요?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요.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미리 좀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두산 주주분들께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댓글로 두산 에너빌리티 2차 폭등을 기원하는 2차 상승, 2차 폭등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신 우리 모든 가족분들께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미리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타점은 저점에서 우리가 조정 자리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진입할 수 있는 타점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2차 폭등 상승 구간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챙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더 두산을 보실 건데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얼마까지 갈 수 있다고 했죠? 14만원까지는 일단은 업사이드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근거가 뭐였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했죠? 얼마예요? 74,100원짜리라고 했습니다. 어제 기억나시죠? 자, 이 자리가 왜 저항을 받는 자리일까? 자, 과거로 쭉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면 이때 2007년도 와, 이거 18년이 지났네요. 그죠? 18년이 지났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2007년도에 뭐예요? 딱 눌림목자리 받았던데 1차 파동이 세게 나오고 나서 눌림목자리를 4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이시죠?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월봉 차트이기 때문에 월봉 차트 2007년도에 캔들 4개면은 4개월이에요. 4개월. 4개월 동안 조정을 받은 거예요. 주가가 쭉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차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죽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4개월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저항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똑같이 저항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몇 개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조정이 한 달 만에 끝나고 바로 쏠지 또는 조정이 2달, 3달 갔다가 쏠지 몰라요. 그죠?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조정이 나오건 간에 뭐요? 타점을 잡아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다면 2차 파동 구간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파동은 반드시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석했을 때는 그래요. 그죠? 왜냐면 2차 파동이 안 나오고 여기서 주가가 죽어버린다는 거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원전을 갑자기 세계 각국, 미국과 유럽이 포기한다든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AI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원전을 포기하면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원전은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탈원전에 썼던 국가들조차 원전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탈원전을 했었죠. 근데 원전을 지금 이제 지어줄 정도로, 그죠? 원전에 앞장서 있죠. 일본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원전을 그 이후로는 쳐다도 안 봤어요. 원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원전을 새로 또 짓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원전은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필수 조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필수 조건이. 무조건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됐어요. 무조건. 앞으로 이런 방산에 대해서 뭐예요? 군비 증강이 일어나죠. 자, 이 원전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핵 관련된 시설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력을 또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 자원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자원.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석탄 에너지로 전력을 계속 만든다는 거는 친환경적이지가 못해요. 유럽 국가들은 이미 친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조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석탄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자원이 필요한 거고, 인간은,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원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원에 대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원전이라는 원자력 발전소, 그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자원의 중심에 지금 대세가 누구예요? 원전이라는 거예요. 원전. 그러면 이거를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 못해요. 많은 국가들이. 그러면은 포기를 못하면 이제 시작인데 두산이 갑자기 뜬금없이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빠질 수 있는 어떤 근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산이 원전 경쟁에서 완전 밀려버리는 경우. 그죠? 원전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1등 기업이 2등 기업이 다 먹고 있는데 두산이 계속 수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두산이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죠? 일단 국내에서 경쟁자가 없어요. 근데 팀 코리아, 지금 K원전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 글로벌 위상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과 또 동맹을 맺었어요. 한미 원전 동맹이에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원전을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어디예요?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에요. 북미. 그죠? 미국과 친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서방 국가들. 미국의 우호 국가, 우방국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중국이랑 사업을 할까요? 중국이랑 지금 엮었다 하면은 미국에서 관세 때려버리는데 트럼프가 너 지금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 너네 관세 30%.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그죠? 너네 중국산 배 수입했어? 너네 관세 30%. 미국에서는 수입 안 하면서 중국산에 좋아하네. 30%. 약간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유럽 국가들도 미국이랑 어차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이 많은데 이 상황에서 굳이 중국산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유럽은 둘 중에 하나예요. 프랑스 아니면은 K원전이에요. 맞대결입니다.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맞다이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체코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죠. 프랑스 상대로 이겼습니다. 벌써 유럽에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체코가 한수원 보고 계약 체결한 걸로 알고 계신 거 아니죠? 그죠? 물론 우리나라 정부에서 많이 인사들이 가서 체코에다가 샤바샤바하고 좋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체코가 우리나라랑 두코바니 원전을 계약한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체코가 이번에 K 원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산 스코다 파워 때문에 그래요. 두산 스코다 파워. 그죠? 결국에는 이 두산 스코다 파워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죠. 유럽에서 두산 스코다 파워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미 체코에서 건설 관련해서 뭐예요? 좋은 경험들과 좋은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체코의 정부에서 이 두산 스코다 파워에 대한 뭐예요?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스코다 파워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코가 뭐예요? 우리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산이 시장 경쟁에서 밀린다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밑으로 빠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정답이 나왔잖아요, 정답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저항받는 자리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상 저항을 받았었던 그 자리예요. 근데 이때는 모멘텀이 셌기 때문에 올라갔죠. 그죠? 근데 이때는 모멘텀이 다 죽었기 때문에 부딪히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모멘텀이 세요, 안 세요? 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뚫어줄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뚫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요? 14만 원대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2007년도 오래된 일이지만 18년 전이지만 이 차트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균형을 맞추고 상관관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항상 저항을 받았던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특징을 보여줘요. 이거는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투자의 심리가 묻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저항이다. 지지다. 이제는 차트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거기에는 주가에 대한 심리가 묻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항 자리, 지지 자리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죠? 똑같이 저항을 받았죠. 근데 뚫어줬을 때는 14만 원 자리까지 업사이드가 열린다라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2차 폭등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모멘텀과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을 토대로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볼 만하고, 저는 이미 두산을 오래전부터 바닥자리 11월달, 2월달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지만 지금 자리도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기회는 이 주가가 올라가는 파동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런 파동이 존재하고 이렇게 올라왔고 또 조정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처음 자리는 이런 자리였지만 이 자리도 잡을 자리가 있다라는 거고, 이 자리도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시즌이 왔을 때 이 자리가 또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파동들이 존재할 거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산 넘고 산 넘고 산 넘고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의 형태를 보여주겠죠. 엘리어트 1파, 2파, 3파, 4파, 5파. 그죠?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딱도사 영상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제 영상에 우리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14만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죠. 어제 영상에 어떤 2편 내용같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영상이. 그죠? 그래서 제 영상에 많은 분들이 정확한 분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함의 표현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 2차 폭등을 기원하는 댓글들이 많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의 1등 채널이 된 만큼, 그죠? 제 영상의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1만 회 이상씩 터지고 있는데 이제는 1등 채널이 됐습니다. 그만큼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가족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진실성 있게 도와드릴 생각이니까 저를 믿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좀 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 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가족분들께 미리 실시간 타점을 미리미리 빠르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타점은 우리가 여기서 저점을 잡는 타점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고 계신 제 영상에 이 설명란을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눌러보세요. 자, 누르시면 뭐가 나옵니까? 딱딱주식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가 나오죠. 말 그대로 혜택을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릴 수 있는 혜택을 신청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무료 혜택을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고, 자, 이 신청서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딱딱도사 김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신청서 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아래에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선택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해주세요.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써져 있죠. 그래서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해주세요. 그래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것들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 눈에 띄는 건 이제 텔레그램 입장인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전부 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제3의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분기마다 한 두세 종목씩 추천주를 드리고 있어요. 분기마다. 근데 1년이면 한 10종목 정도밖에 안 되죠.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였어요. 그죠? 근데 제가 두산에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두산에너빌리티 말고도 올라간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올해 1분기 3월 달에 드렸던 1분기 추천주 APR 한국콜마 둘 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APR가 한국콜마, APR은 181%, 한국콜마는 79% 올라갔어요. 믿기지가 않죠. 저는 다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11월달, 2월달 추천한 거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K뷰티 1분기 3월 12일날 추천했던 내용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실력으로 다 보여드립니다. 실력으로. 3월 12일날 K뷰티 유망 수혜주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코스맥스, 클래시스, 휴젤 이런 종목들도 알려드렸지만 얘네들도 다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투자하시기 편하게 두 종목으로 줄여드렸죠. 한국콜마와 APR 알려드리면서 딱딱도사 추천기업 한국콜마 79%, APR 181%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주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방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에 계시는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고 텔레그램 닉네임 또는 성함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성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닉네임 설정하신 분들은 닉네임 남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초대형 호재 종목은 말 그대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분기마다 드리고 있는 추천주예요. 이것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하반기 종목을 제가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급등주 검색식 같은 경우는 제가 단타 종목을 잘 드리지 않아요. 단기 종목은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이 대표님 단기 종목도 좀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급등주 검색식은 단기 종목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제 검색식을 통해서 1일에서 일주일 이내로 5에서 10% 많게는 20%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무료 혜택 선택이 필요하신 게 다 끝나셨으면은 밑에 성함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번호를 적으실 때는 번호 사이에 들어가는 이 짝대기 하이픈 제외하시고 번호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은 두산 에너빌리티 적어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확인해서 전부 다 신청하신 내역들을 제공해 드릴 거고,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만 제 영상 이 설명란의 밑에 보시면은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도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시고 조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입장 신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은 제가 이름이나 닉네임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확인해서 신청서와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